저희 대학병원 수련 받을 때는 교수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중력의 영향으로 여드름이 점점 내려와서 이마에서 이제 점점 내려와서 턱으로 온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던 기억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깐달걀 프로젝트 천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깐달걀 프로젝트 고영욱입니다. 오늘 주제가 여드름이죠. 그럼요. 원장님은 청소년기 때 여드름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여드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청소년기까지는 여드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전 딱 표준인 것 같아요. 일반 남성들이 겪는 그런 중간 정도? 왜냐하면 딱 고원장님 얼굴 봐도 모공 하나도 없고 대신에 약간의 홍조는 있고 저는 그냥 T존에 어느 정도 모공 있고 여드름 흉터도 조금 있고 그냥 진짜 표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여드름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특히 저희 병원에 성인형 여드름이 진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이 있죠. 턱이나 입 쪽에 잘 생기고 포인트 생기는데 또 생긴다. 맞습니다. 이런 성인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오늘은 턱 쪽과 주로 입 주변 이런 부분에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병원 수련 받을 때는 교수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중력의 영향으로 여드름이 점점 내려와서 이마에서 이제 점점 내려와서 턱으로 온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세안으로 시작된 피부 장벽 손상이 또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스트레스나 수면 등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도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 가보신 분들은 성인 여드름은 왜 나는지 이제 이유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지 않는 병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콜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피지 분비가 좀 많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여드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거기에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드름균 감염이 용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식, 수면, 그렇죠. 스트레스. 근데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이 과연 잘 되나? 수면 얘기 나왔으니까 10시부터 새벽 2시가 좀 피부 재생도 되게 활발한 시간대이죠. 그래서 이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져서 여드름이 실제로 지속되기도 하죠. 그러면 도대체 턱이나 입 주변 쪽에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생리 전후나 피임약 복용 등등의 이유로 여드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관 쪽에 있는 모낭들이 여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염증이 조금 잘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턱이나 입가에 여드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여드름의 특징을 첨언을 하면 일단은 여성 호르몬, 그 중에서도 보통 생리 전에 나빠졌다 그 이후에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생리가 지연될 때도 나빠지고 그 시기에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쪽에 이제 여드름이 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좀 깊어지는 이유가 움직임이 많은 되게 다이나믹한 곳, 턱 근육, 목 근육, 되게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걸 완화하려고 보톡스 시도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피부 텍스처가 좀 다르죠. 여기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깊게 박히고 잘 나오지도 않고. 이제 좀 남성분들 얘기도 좀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성분들도 뭐 스트레스, 생활 습관, 식이 습관, 뭐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턱 주변에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도를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자극을 줘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기면서 균에 알게 모르게 감염이 돼서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면도기 칼날 매번 소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깨끗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래도 균에 감염이 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아시겠지만 진작 재물 다 한 상태고 그렇게 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치질 할 때 치약이 입가에 묻은 채로 좀 깨끗이 씻지 않으면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귀 밑에서 턱 라인 따라서 생기는 여드름, 여성분들 꽤 있거든요. 헤어 제품 때문에 그 오일 성분, 여드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씻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세안 때 잘 안 씻기는 부위가 이쪽이라고 해요. 이외에도 뭐 유분 너무 많은 화장품 바르게 되면은 모공 막혀서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너무 클렌징력이 과도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는 이제 좀 보상적으로 피지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여드름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턱을 이렇게 괴거나 얼굴을 자꾸 손으로 만지는 습관이 있거나 베개 커버를 너무 자주 빨지 않아서 오염이 되기도 하면 그런 원인 때문에도 여드름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포함되는 부분은 부드럽게 세안하는 것도 저는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또한 남성분들 같은 경우 면도기를 자주 교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제모를 권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도 유분이 많고 너무 유화제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쓰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쓰더라도 좀 논코메도제닉 제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올라온다고 하면 여드름 연고나 항생제를 발라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턱에 화이트헤드나 이런 좁쌀 여드름 등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런 각질 턴오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레티놀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대부분 이제 어떻게든 짜려고 시도해보고 오세요. 근데 여기 안 짜져요. 깊어서. 짜면은 압력 때문에 더 깊어지거든요. 시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여드름이 이렇게 지속되거나 너무 심하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기본적인 치료만으로는 되지 않고 병원으로 와서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세안법을 먼저 교정을 해드리면서 클렌저를 바꿔드립니다.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처방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여러 가지 시술을 병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증이 진짜 심하다 그러면 이제 압출도 하고 염증 주사도 맞고 또 필요시에는 뭐 스케일링도 간혹 추가를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성인형 여드름의 치료의 메인은 계속 재발하는 그 여드름 포켓을 태우는 거에 무조건 집중돼야 된다 생각하고, 결국 이 포켓을 태우기 위해서는 좀 강력하게 집중해서 아그네스로 태울 수도 있지만 조금 폭격한다 느낌으로 포텐자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의사마다 상이한데 제 방식은 되게 독특하긴 해요. 작은 것들은 내부에서 흡수가 돼서 없어지고요, 큰 것들은 올라와요. 그래서 한 일주일 안쪽으로 와서 짜내고 그 포켓을 완전히 비워내는 게 이제 재발 안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몇 번 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렵죠. 제 경험상 제일 많이 한 분은 9번 정도긴 했는데 한 3번 정도 했었을 때 당연히 효과를 느끼고요. 간격도 저는 4주에 한 번? 피부 턴오버 주기로 하자는 주의라서 50% 이상 성공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턱과 입 주변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내가 쓰고 있는 클렌저나 화장품 종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면 나의 생활 습관과 화장품 등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깐달걀 프로젝트 천동욱 고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